그러니까 이게 좀 내용을 내가 사실 이게 제일 고민된 게 내용을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까? 그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긴 했거든요. 이게 일단 대충 내용이 뭐냐면 그 애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애순이라는 사람의 일생이야, 일생. 이 애순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관식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실. 근데 메인은 이제 애순이지. 이 애순이가 이제 아이유고 관식이가 박보검인 건데 대충 일단 그 집안 내력을 설명하자면은 원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아버지가 그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있죠. 아버지의 이제 어머니니까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동생. 그리고 삼촌, 아내, 숙모.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신 거야. 새아버지는 좀 한량이야, 한량. 일을 안 해. 근데 이 일을 안 하는 게 나중에 이유가 나와요. 하여튼 그 한량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애순이는 일단 요 집에서 살아요. 친가에서. 친가에서 살고 있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맨날 고개 건너와. 맨날 고개 건너와서 엄마한테 나 1등 했어 자랑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관식이는 어렸을 때부터 애순이를 짝사랑했어요. 애순이가 대통령 하고 싶다니까 관식이는 자긴 영부인 하겠다고 해. 이 정도 짝사랑해. 그리고 이 집은 이제 할머니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아들이 있고 그리고 관식이 입장에서 아버지죠. 그리고 어머니가 있고 아 여기 딸이 아니다 아들이 있다 여기 아들이 있고 종구라고 아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딸이 있어. 그리고 생선 가게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맨날 붙어 다녀요 둘이. 그리고 어머니는 해녀야. 애순이 어머니는 해녀예요. 해녀. 얘기 안 했구나. 해녀. 해녀죠 제주. 대충 인물 관계도 대충 이해되죠? 그래서 이 예순이는 공부를 되게 잘해요. 꿈이 뭐냐? 시인이야. 시 쓰는 걸 좋아해. 시인이고 육지에 나가서 사는 거. 그리고 대학 가는 거. 국문과. 이 세 개가 자기의 꿈이야.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시집 가는 것도 육지 사람한테 갈 거다. 자기. 소녀 같은 애순이의 이야기가 바로 이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1화를 보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1화가 뭐냐면 애순이랑 이 애순이 어머니 얘기예요. 이 애순이 어머니 이야기. 이 두 사람 얘기가 나와요. 어린 애순이와 어머니 이야기가. 어머니 이제 해녀 일을 하시는데 참 애순이를 늘 원해. 그 같이 못 사는 게 계속 미안하고 애순이가 이 집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근데 형편이 안 되는 거야. 이 집에 보낸 이유도 이 새아버지 밑에 딸이 둘 있어. 딸이랑 아들이 하나 있어. 어린. 새아버지 밑에 이 사람 전 부인 자식이죠. 그러니까 괜히 와서 식모 노릇 하느니 여기서 잘 살아라. 친가에서. 한 번은 애순이가 표를 37표를 받았어. 반장 투표에서. 근데 부반장이 된 거야. 왜냐면 이 동네 그 군인 중에 장성 별단 군인 아저씨 아들이 있거든. 이 아들이 맨날 빵 사오고 선생님한테 돈도 좀 주고 하니까 표가 더 적게 나왔는데도 얘가 반장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애순이 관련된 일이면 다 뒤집어 엎거든? 애순이가 이 친가에서 맨날 조기도 못 먹는데 조기를 지금 사는 사람이 할머니, 숙모, 삼촌, 종구 넷이잖아요. 조기를 맨날 4개만 산대. 얘는 애순이는 안 주는 거야 조기를. 사람은 5인데 4개만 사는 거야. 오죽하면 이 관식이가 생선 가게잖아요. 조기를 5개를 가져와. 그러니까 삼촌이 야 4개 산데 5개 가져와. 그러니까 맨날 사람은 5인데 왜 조기는 4개만 사요? 그러면서 5개를 줘. 이렇게 참여받는 거 보고 어머니가 화나가지고 조기를 뭉탱이로 사가지고 이 앞에 던져버려. 내 딸 내가 키우겠다고 앞으로. 그래서 애순이를 데려가 버려. 이게 좀 걸걸한 사람이야. 갈갈한 사람 어머니가. 근데 이제 애순이가 울면서 와서 자기 부반장 됐다고. 37표 받았는데 자기가 표 제일 많이 받았는데 반장 못 되고 부반장 됐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학교 찾아갑니다 바로. 근데 이 부분도 되게 슬픈 게 학교 찾아가서 뒤집어 엎는 게 아니야. 선생님한테 돈 줘. 자기 딸 그거니까 못 엎고 돈 주면서 이 선생님한테 한마디 하긴 하죠.
우리 딸도 이제 귀한 딸이라고 하면서 안타깝게도 28의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해녀 일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병을 얻으셔가지고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애순이한테 말하죠. 나중에 다 이제 사람 살면서 고단한 일 있고 다 죽을 것 같아도 결국은 잊어진다. 봉숭아물 들여주면서 애순이한테 이 봉숭아물 빠질 때쯤이면 다 잊어지더라 하면서 이제 이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애순이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 친가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이 새아버지가 너 친가 가봤자 식모밖에 더 하겠냐, 차라리 우리 집에서 식모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면서 못해도 너 대학은 보내주겠다, 애들 뭐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 봐주면은 대학은 보내주겠다 하면서 이제 새아버지 밑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이 자기 동생들 보살피면서. 이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사실 돌보다가 이제 새아버지가 또 다른 여자랑 10년 뒤에 바람이 나가지고, 바람이 난 것도 아니지 사실, 아내가 없는 상황이니까 바람이 난 것도 아니지. 그래서 이제 또 요 집에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사니까 애순이는 자기 대학 보내달라 그러지. 약속했지 않았냐. 근데 대학 못 보내준다. 돈이 없어서 못 보내줘. 그래서 어떻게 하냐. 관식이가 맨날 결혼하자고 했거든. 애순이랑 관식이가 둘이서 손잡고 부산으로 도망가요. 관식이는 자기 집에 있는 폐물들 다 훔치고, 애순이는 이 새아버지가 이번에 새로 만난 여자 옷이랑 폐물 같은 거 훔쳐가지고 부산으로 뜹니다. 제주에서 부산으로 떠. 미성년자인데 아직. 부산으로 도망갔는데 여기서 대차게 사기 한번 당하고 이 관식이 어머니가 와서 찾아가. 데리고 가. 관식이 어머니가 와서 데리고 가. 다시 폐물이랑 뭐 이것저것 찾을 거 찾아가지고 데리고 가. 그래서 애순이가 어떻게 되냐면 학교를 잘려요.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중퇴가 돼. 관식이는 수영선수였는데 정학. 아, 왜 나는 퇴학이냐. 관식이 정학이고. 여자가 이렇게 한 거는 그 풍기문란이고, 남자가 이렇게 한 거는 잠깐 일탈이다. 사내 그 호걸짓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을 때야. 심지어 제주가 섬이잖아. 섬에다 시골이니까 이런 인식이 얼마나 또 많겠어. 또 이때 남자가 귀할 때고, 제주는. 이런 차별 속에서 이제 사는 애순이 얘기인데, 결국은 애순이가 관식이랑 결혼을 해요. 원래는 결혼 안 하고 막 다른 사람이랑 선보고 했다가 결국은 관식이랑 결혼합니다. 관식이가 딱 해요. 시인, 육지, 대학 셋 중에 다는 못 해주지만 애순이가 그냥 말이라도 다 해준다고 해라는데 난 거짓말은 못해 하면서 다는 못 해주지만 하나는 하게 해주겠다. 하나는 반드시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되게 잘 살아. 이 어머니랑, 이 관식이 어머니랑 할머니 되게 못마땅해 하지. 또 관식이 할머니 무당이야. 좀 웃긴 포인트가 어머니가 되게 고생해. 애순이가 만만치 않거든. 애순이도 자기 엄마랑 성격이 똑같진 않은데 약간 물려받아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래. 그리고 관식이는 또 무조건 애순이 편이야. 어머니 고생하니까 할머니가 맨날 한마디씩 해. 야, 네 며느리보다, 아니, 내 며느리보다 네 며느리가 위다. 이 어머니도 반대하는 결혼 했었거든. 반대하는 결혼한 거야. 할머니가 반대하는 결혼. 그래서 속썩였었거든. 좀 이제 애순이는 고달픈 일들이 생기죠. 이 시어머니가 막 못 살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는데 애기 딸을 낳았어. 또 손 귀한 집인데 딸을 낳았어. 애순이가 금명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구박하겠어. 아들도 못 낳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하는데 결국은 관식이가 나가 살자 그래. 결국 애순이가 막 얘기했거든. 누구냐 선택해라. 효자 될 거냐 나냐 너희 어머니가 선택하라고 해서 결국은 애순이 선택합니다. 결국. 그래서 따로 사는데 뭐 돈이 어디 있겠어. 그 색감방 살이 하면서 지내는데 힘들죠. 돈도 없고. 그래서 관식이가 이제 배에 나가서 일을 해요. 배. 근데 이 배의 선주가 누구냐면 부산길이라고 이 동네 꽤 부자야. 근데 심지어 얘가
그 처음에 말했죠. 애순이가 선 보고 그랬다고. 그 선 봤던 남자야. 결혼 직전까지 갔었어. 되게 좀 꼰대 같고 가부장적이고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관식이가 계속 안 입고 온 거야. 애순이 데려간 게. 그래서 관식이 막 때리기도 하고 되게 무시하고 어느 날은 관식이 막 손가락뼈 부러졌는데도 오징어 배 타고 일하고 어느 날 맞고 온 것도 보고 그래서 애순이가 우리 남편 이제 여기서 일 안 합니다 하면서 관식이를 끌고 와. 근데 뭐 얘가 이 동네를 꽉 잡고 있으니까 얘가 일 시키지 말라니까 아무도 관식이 일을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밥 굶게 되는 거야. 밥을 굶게 돼. 감동적인 에피소드 하나가 이 새 들어 사는 집 주인이 되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랑 할머니거든요. 집 주인이 되게 좀 차가워 보여.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순이 쌀떡비였을 때 쌀떡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바닥만 이렇게 몇 알 남은 거야. 근데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얘기해서 딱 진짜 하루 먹을치 쌀떡 요 살짝 바닥에 깔린 거 조금 더 티 안 나게 그만큼씩만 맨날 줘. 애순이가 따져 나중에는 내가 모를 것 같냐. 근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얘기하죠. 아니 그냥 주면 자존심 상해서 안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주자니 이때 애순이가 임신했었다. 맞아 임신했었어. 배 나온 처자 굶게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놓고 주면은 자존심 상해서 안 받을 것 같고 요만큼씩 티 안 나게 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하면서 얘기해요. 요런 요소들이 있어. 그러니까 좀 디테일 요소들이 드라마 보다 보면은 이런 감정선에 대한 디테일한 요소들이 좀 중간중간 나와요. 그러다가 애순이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본가에 있잖아. 자기 본가에 가. 본가에 돈을 빌리러 가. 근데 이 집도 사실 말이 이게 가관이거든. 이 집도 이 작은 아빠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다 날려먹었어. 노름판 다니느라 종구가. 돈이 없어 이 집도. 돈 빌리러 간 거야 애순이가. 애순이랑 할머니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까 애순이는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못해 애순이는. 눈물만 흘리고. 할머니가 물어봐. 고달퍼? 근데도 한마디도 못해. 그러니까 작은 아빠가 옆에서 담배 피면서 얘기해. 야, 돈 빌리러 오면서 염치까지 챙겨왔냐? 아유, 이놈의 애순이 잘 살기라도 하지 진짜 하면서 얘기해. 할머니는 또 묻지. 고달프냐고. 뭐가 그렇게 고달프냐고. 애순이가 결국 말을 못하고 집에 돌아가. 할머니가 그 얘기한 게 너무 슬퍼. 자기 새끼 배 곪는데 창피하냐고. 그 돈 빌려달라는 얘기하는 게 창피하냐고. 하여튼 그래서 애순이가 집에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할머니가 밤에 찾아와. 통장을 줘. 통장을 하나 줘. 애순이가 왜 이거 뭐냐고 하니까 자기 해방 이후에 자기가 혼자서 국밥 팔아서 번 돈이래. 이건 종구한테도 못 준대. 얘한테 주면 다 날릴 거라서 안 주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이거 주는 이유가 뭐냐면 애순이 엄마가 죽기 전에 찾아왔대. 찾아와서 어머니 저랑 같이 좀 가요 했대. 그래서 찾아가서 한 말이 영정사진 찍으러 간 거야. 영정사진 찍고 나서 할머니가 딱 그러더래. 우리 애순이 이제 기댈 구석 하나 없다. 그러니까 더도 그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냐. 애순이 이렇게 뭐 해주지도 못한 거. 그거 자기가 저 하늘 가서 잘 얘기하겠다. 그리고 그거 빚 갚으려면은 빚 갚는 거 방법 그 딱 하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이 자존심 세고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애가 너무 고달프서 참다가 자기 할머니 찾아와서 고달프다고 한마디 하면 두 번도 안 바라니까 딱 한 번만 그때 한 번만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신 거야. 예순이 어머니가.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애순이가 찾아와서 하니까 그 돈을 준 거야. 이걸로 배 사라. 배 사서 너희 남편 그 관식이 그 배로 고기잡이 하고 먹고 살아라. 그래서 애순이가 이제 이 돈으로 배를 사고 심지어 아들도 한 명 더 낳아. 의기양양해서 시어머니가 이제 한마디도 못해 애순이한테. 배 사왔지, 아들 둘 낳았지, 뭐 말할 게 뭐 있어. 복덩이지 복덩이. 그잖아. 그리고 심지어 이 관식이가 이 배로 돈 벌어가지고 집을 사. 그 집이 뭐냐면 이
애순이 새아버지랑 어머니가 살던 집 있잖아. 거기 새아버지가 이사를 갔었어. 아, 그리고 이 집 어려울 때 그것도 있다. 이 새아버지랑 결혼한 엄마 있지. 그 엄마가 돈 주고 갔어. 애순이한테 돈 보내줘, 나중에. 맞아. 돈 보내줬어. 자기가 애 키워보고 하니까 애순이 그렇게 보냈으면 안 됐다고. 또 끝날 때, 그 이사 갈 때쯤에 이 새엄마랑 애순이랑 또 화해했었거든요. 서로 좀 통하는 게 있어서. 하여튼 자기 어머니랑 새아버지가 살던 집, 추억이 깃든 그 집을 관식이가 사. 그래서 그 집에서 살아. 딸 하나, 아들 둘, 관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식구가 살아요. 되게 행복한 시절이잖아. 되게 행복할 거 아니야. 진짜 행복해, 막. 애기 커가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솔직히 예순이는 아까 목표했던 거 있잖아. 육지. 육지도 못 갔어. 대학? 고등학교 중퇴됐어. 시? 안 써, 이제. 목표가 다 이제 했던 게 다 안 나오는데도 되게 행복해. 이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사는 걸 되게 행복해. 그냥 이렇게 웃음도순 사는 걸. 근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태풍이 오는 날 애들 밥 먹이고 있었는데 이제 셋째 아들 동명이거든요. 얘가 밥을 안 먹어서 좀 혼냈어. 갑자기 딸 금명이 친구가 와서 금명이 사고 났다는 거야. 아버지는 태풍 때문에 그 축대 세우러 갔고. 근데 이제 어린 아들 둘만 두고 간 거잖아. 그 옆집에 있는 이모한테 같이 엄마 친구였던 이모들이 있거든. 그 이모한테 우리 애들 좀 봐줘요 하고 가. 근데 이 이모가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알겠다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알겠다고 한 게 아니라 졸면서 파리 쫓으려고 그랬던 거야. 손 흔든 거였어. 졸고 있었던 거야. 말을 못 들은 거야. 애순이 말을. 애들 봐달라는 말을. 가봤더니 금명이는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었어. 그냥 좀 넘어진 거였어. 지나가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래서 이제 애순이가 돌아봤는데 아들 둘이 없는 거야. 은명이랑 동명이가 없는 거야. 찾아보니까 은명이는 이제 찾았어. 이모들이 데리고 왔어. 얘 막 그 바닷가 이 난리에 바닷가 가서 놀고 있던 거 데려왔다. 근데 동명이가 없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동네가 다 찾아다녀. 근데 이 동명이가 나중에 그 시체로 발견이 돼요. 어디서 발견되냐면 아버지 이제 어업 나갔다가 오면 이제 애순이가 늘 말했던 거야. 여기서 기다리면 아버지 놀러 온다. 언제고 온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던 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면 온다. 거기서 이제 시체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애순이도 그렇고 관식이도 그렇고 되게 슬퍼하죠. 관식이 별명이 무쇠였는데 이때는 이제 무너집니다. 관식이가. 그래서 애순이도 그렇고 관식이도 그렇고 밥도 못 먹고 일도 못해. 그러다가 이제 옆에서 다들 그래서 살아야 되지 않냐 하면서 이제 언제 좀 각성을 하냐면은 둘째 아들 은명이가 친구들이랑 노는데 애순이가 가서 왜 이거 뽑기 만드는데 뽑기 엄마가 만들어줘 하면서 막 하는데 애가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애순이가 엄마한테 뭐 화났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왜 그래? 왜 엄마랑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은명이가 엄마 지금 화났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왜 화나?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애기 죽어서 화났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리고 첫째 금명이도 학교에서 뭐 100점 맞고 뭐 학교 회비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 관식이가 가방 뒤지다가 발견을 해. 그래서 금명아 왜 이거 얘기 안 했어? 뭐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다가 금명이도 이 얘기를 해. 나 때문에 애기 죽은 거 아니냐고. 자기가 자전거 타고 나가서. 애기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알고 애순이랑 관식이가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 이 애기들은 어떡하냐. 애기들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관식이 할머니랑 어머니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사람도 되게 좀 가부장적인 사람들이잖아. 근데도 애순이한테 동명이 관련된 얘기 하나도 안 해. 나중에 얘기를 해. 자기는 부모 잃은 기분은 알아도 자식 잃은 그 심정을 모른다고. 그때 애순이가 안 죽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웠다고. 나중에 관식이도 한참 뒤에 이제 어른이 돼서 금명이가 어른이 돼서 내시경이랑 이런 거 해주는데 내시경 마취하면 막 헛소리 하잖아요. 그때 관식이가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그때 내가 축대를 안 쌓으러 갔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 동명이 얘기가 되게 중간중간 나와요. 진짜 잊을 때쯤 한 번씩 다 툭툭 튀어나와. 이렇게 그렇게 살면서 이제 애순이는 어촌 개장도 해보고, 금명이도 이제 커서 학교에서 서울대 가고, 은명이도 학교 가고, 하면서 애순이 나이 들고, 뭐 애들이 사고도 치고, 금명이 결혼하는데 막 금명이 되게 무시하는 집안이랑 결혼할 뻔 했는데 안 하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어지는데 되게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도 애순이랑 관식이 되게 뭐 물론 힘들어하긴 하지만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아. 되게 행복해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진짜 사랑하거든. 그 금명이랑 은명이 애기들도 이 부모님들을 되게 나중에 존경하게 돼. 대단하다. 이렇게 살아왔다는 게 참 대단하다. 우리들 키우고 산 게 대단하다. 이 금명이도 애기 낳고 은명이도 애기 낳고 하면서 엄마 아빠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를 좀 더 극대화해서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쭉 풀어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들을 보면은 되게 그 심리적인 디테일을 잘 살렸어. 예를 들면 금명이가 이제 결혼한다고 했을 때 되게 좀 부잣집이랑 결혼하려고 해. 남자가 좀 부잣집이야. 얘도 애순이를 되게 아니 금명이를 되게 좋아해. 근데 이 집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 집에서. 그래서 남자 아버지랑 어머니 이렇게 하고 관식이랑 애순이 이렇게 해서 상견례를 하는데 되게 금명이를 무시해. 아유 뭐 국 푸는 것도 안 배웠니 막 하면서 막 되게 무시해. 근데 이 관식이가 되게 그런 거 못 보는 사람이거든. 자기 아내랑 자기 딸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못 보는 사람이야. 남자애 되게 안 좋아했어. 이 관식이가. 근데도 참어. 얘 어떻게 보면은 아니, 딸을 위하면은 나서서 여기서 엎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데 이 관식이는 자기 딸이 좋아하니까 자기 딸이 좋아하니까 이게 너무 열받아서 참는 거야. 오히려 이게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게 더 딸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좀 심리적 디테일을 잘 살렸어요. 이게 이 폭삭 속았수다가 심지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살렸어. 그리고 막 나쁜 사람처럼 나오는데 주요 인물 중에 그렇게 엄청 끝까지 진짜 극악하다라고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까 그 부산기라는 사람도 나중에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왜 배경이 제주도인지 알겠더라고요. 바다라는 소재를 좀 중심 소재로 활용을 한 것 같아. 바다 하면 이제 섬, 제주.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해녀. 바다 하면은 이제 풍요. 상징적인 게 풍요. 뭐 드넓음. 뭐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있고 뭐 아낌없이 내주는 거. 뭐라고 할까? 내준다. 이런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이제 예측 불가. 그리고 또 휩쓸고 이런 거 파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다 좀 인생이랑 엮어서 푼 것 같아. 인생 살다 보면 진짜 예측 불가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진짜 악재가 올 수도 있고 인생 그리고 어머니 이 해녀가 좀 상징적인데 해녀도 이 바다에서 나오는 걸 받아서 먹고 살잖아. 하지만 이 바다 때문에 늘 목숨을 위협받잖아요. 이게 이 얘기가 계속 나와 목숨 걸고 한다고. 그리고 이 관식이도 결국은 이 바다에서 받는 어업으로 이제 애들 대학도 보내고 애들 먹여 살려. 근데 보면은 이 바다가 어머니를 뺏어갔고 이 어머니를 바다가 뺏어갔고 동명이 아들도 바다가 뺏어갔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육지랑 단절시킨 것도 바다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어. 좀 요런 거를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제주도라는 섬을 배경으로 한 것 같아요. 이런 좀 상징적인 거를 넣고 싶어서. 사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쇼츠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쇼츠로 보는 것보다 좀 풀로 보는 거를 추천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한 사람의 인생이 쭉 와요. 그 시를 좋아했던 애순이, 대학을 가고 싶었던 애순이, 그리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애순이, 그런 애순이를 사랑하는 관식이, 뭐 이런 인생이 쭉 가는데 쇼츠는 이 단편을 보여주는 거잖아. 이 중간중간. 이 흐름상 예를 들면 아까 아기가 죽었던 것도 그 행복했던 순간 갑자기 찾아온 악재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봐야지 애순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저렇게 살던 애순이가 이렇게 행복했는데 그 순간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구나.
이런 게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 보이는 건데 쇼츠는 중간중간 끊어서 보여주니까 좀 덜 슬퍼. 사실 나는 안 울 것 같아, 쇼츠로 보면. 지금은 보면 눈물이 나겠지. 왜냐면 내가 풀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또 이 슬펐던 게 관식이도 참 애순이를 진짜 사랑해요. 진짜 묵묵하게 애순이랑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 왜 그 이 드라마 나오고 여자분들이 관식이 같은 남자랑 사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자기 몸이 진짜 부서지도록 애순이만 바라보면서 살고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 근데 자기 딸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딸이 1순위면 애순이는 0순위야. 무조건 애순이 남편. 근데 이 관식이도 나중에 좀 안 좋게 끝나긴 하는데 이거는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보면 참 비극적이잖아.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애기도 죽고 나중에 딸이랑 그 자식들도 속썩이고 이게 그렇게 비극처럼 안 느껴지는 게 이게 예순이가 이걸 잊고 버티고 살아. 행복해해. 웃고 있어 늘. 그게 더 슬퍼요 사실. 일상을 살아.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 어머니가 얘기했었잖아요.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고단하고 자기 없고 이런 게 슬퍼도 나 없고 그런 게 슬퍼도 이 봉숭아물 빠질 때쯤이면 다 잊고 살게 된다. 그게 인생을 함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예순이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그냥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좀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내가 그랬잖아. KBS 문학관을 좀 더 대중적이고 퀄리티 높게 만든 것 같다. 그랬던 이유가 이런 요소들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했던 말입니다. 문학이 별게 아니잖아, 사실. 사람 사는 인생 얘기가 문학이잖아. 그걸 보는 사람이 어떤 의미 있는 감정을 느끼면은 그게 문학인 거잖아요, 사실. 그런 점에서 좀 문학 작품 하나를 읽은 느낌이었다. 이 폭삭 소가수다는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 인생 드라마 중에 진짜 넘버 5 안에 들 것 같아요. 넘버 1, 2, 3, 4가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넘버 3도 들 것 같아.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 폭삭 소가수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하는 말이겠죠? 이거 보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좀 여운이 좀 많이 남는 드라마였어요. 이게 사람 인생 얘기니까 보다 보면은 내 인생을 생각하게 돼. 내 인생이나 부모님 인생을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로 이입을 해서 보게 돼. 그래서 한번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죠. 안 보신 분들은.